안녕하세요. 개띠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크레들린 부르크의 돌파리 악장수 대결입니다. 돌파리 악장수 시리즈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게임이긴 한데요. 이번에 2인 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결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븐 원더스 듀얼, 스플렌더 듀얼 뭐 이런 게임들도 많이 접해봤는데 돌파리 역장수 대결도 확실히 좀 매력이 있는 게임이긴 한데 에러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게임 영상보다는 게임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게임의 대결의 목표는요, 내가 약장수가 서로 대결을 펼쳐서 환자들을 내 가판대, 내 병원 진료소에 6명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 목표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구성 요소들을 보면 게임을 되게 촘촘하게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게임 순서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간략하게 아이콘 표시들을 따라서 한 라운드 대결을 진행할 때마다 이런 순서를 차례대로 가져가세요 라는 내용들을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머니, 이런 주머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 개수들도 간략하게 게임판 안에다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룰북을 읽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몇몇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룰북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제일 많이 조금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설명해서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말의 해석인 즉슨 그 게임에서 라운드 동안의 첫 번째 라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이 게임 한 판을 즐길 때의 첫 번째 판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요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게임판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는 우리 여기에 써야 되는 약제에 해당되는 설명서를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추천을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별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이 익숙해지고 나면 너희가 자유롭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져가면 돼 라는 설명이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게임을 너무 지루하거나 게임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쉬운 룰로서 한번 겪어보라는 의미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게임에서는 저울이 그려져 있는 요 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도요. 처음에는 1부터 6까지 그려져 있는 카드의 순서대로 놓고 사용을 하되 카드를 보면 순서가 그려져 있지 않은,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것들도 등장을 해요. 이거는 첫 번째 게임을 일단 즐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변형을 가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항목에서 은하와 금화를 가져와 장터판에 분수해 놓는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남은 그릿빛 동화는 되살려 놓는다. 이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을 보시면 다음 게임부터는 원하는 동전 2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금화랑 음화 해서 한 라운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두 사람의 약병이 모두 더 이상 라운드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게 끝나고 나서 요거까지 다 돌려놓고 나서 시작되는 두 번째 라운드 때에 동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서에서도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게임을 돌릴 때는 금화 은하로 일단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금화 은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모두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할 때는 그때부터는 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다음 게임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때마다 동전이 바뀌는 룰은 아니고요. 한 번 정해진 동전 2개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2개를 가지고 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숙련되고 나서 뭐 본인들의 룰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거쳐볼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좀 많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시장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게임판에 보시면 요런 빨간색 요 마커가 있어요. 얘는 도대체 어디다 두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바로 약재도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재도감을 보면 용의 피라는 약재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게임에서 제시했던 요 첫 번째 마커에서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뒤집어 보시면요. 두 번째 약재도감 레벨에서는 시장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용의 피라는 약재를 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시장을 즉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또 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시장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설명서에서는 또 없어요. 어디에 있냐? 약재도감의 요 뒷면에 존재를 합니다. 용의 피 빨간색 레벨 2를 보시면요. 게임을 시작할 때 시장을 공원에 놓아둡니다. 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용의 피 단계의 약재 레벨 2나 아니면 레벨 4로 내가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게임의 시작에서 요 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공원 안에. 이 시장은 병자들과 함께 같이 요 말판 위에 움직일 수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에 대한 마커 요거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 약재도감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에 레벨 2와 레벨 4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팔이 약장수 대결의 게임의 묘미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주머니가 있고요. 주머니 안에 약재들을 뽑아서 꽝꽝 열매가 터지지 않을 때까지 약재들의 효과를 적절하게 잘 가져와서 내가 병자들을 나의 갑판대로 이동시킨다 라는 룰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약재에서 약재칩을 뽑을 때, 즉 물약 만들기 단계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 3가지의 행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기 약병 주둥이에 색깔 있는 약재칩이 3개가 채워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순서를 마무리하고 상대편한테 순서가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편의 순서가 마무리되면 다시 내가 약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둥이에 색깔 있는 약재칩이 3개가 모두 채워지게 되면 그걸로 이 라운드에서의 순서는 끝난다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라운드에서 내가 더 이상 약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은 아래 이 2가지 상황일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약 만들기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예요. 결국은 약병이 터지지 않는, 약병이 터질 게 우려가 돼서 나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라운드에서 약재 만들기, 약재 뽑기, 물약 만들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물약 만들기 차례를 가져올 수가 없다.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인 자신의 물약병이 폭발한 경우. 이 말은 뭐냐면 물약을 보시게 되면 여기 터지는 표시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꽝꽝 열매를 뽑았을 때 여기에 꽝꽝 열매가 도착하는 순간 내 물약병이 폭발했다고 해서 그 라운드에서는 더 이상 물약 만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에 있는 주둥이의 색깔 약재칩이 3개인 경우에는 물약 만들기를 일단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순서를 넘겨준다. 그리고 다시 내 차례가 왔을 때 물약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약재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2번째와 3번째 단계에 만약 내가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 그만 뽑을래? 아니면 물약병이 터지는 경우일 때는 더 이상 물약 만들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자들을 물량만큼, 뽑은 숫자만큼, 합산의 숫자만큼 내 가판대 쪽으로 이동해주는 룰에 대해서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환자를 이렇게 하나 내가 이제 내 턴 때 움직여 놨어요. 그리고 상대방 턴 때 물약을 뽑으면 이게 여기서 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움직여 있던 병자를 내 가판대 구역만큼으로 더 끌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자 하나가 여기나 여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환자들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 여기에 보시면 그 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 순서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약제를 구입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북을 보시면요. 한 라운드에 약제칩을 여러 개 구입해도 되지만 색깔이 같은 약제는 라운드마다 하나씩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금화를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화를 가지고 동일한 약제를 2개, 3개 살 수는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에러풀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다음 라운드로 가져갈 수 있는 금덩이는 최대 1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덩이를 11개를 모았어요. 금을 많이 모아서 약재를 샀는데 만약에 금덩어리가 3개가 남았다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한 덩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라운드에, 그러니까 이 룰북에 적혀져 있는 이 규칙 자체가 그래서 다음 라운드로 가져가서 약재를 더 부자가 돼서 구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약을 걸 수 있는 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엄청 재미를 느끼기보다 뭐야? 뭐 이렇게 일찍 끝나? 라고 재미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크레들린 부르크의 돌팔이 약장수 대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게임을 한 4번 정도 돌려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에러풀을 몇 번 경험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규칙서를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크레들린 부르크의 돌팔이 약장수 대결을 난 좀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4월 5일과 6일에 하겨울역 세텍에서 저희 보드게임 페스타가 진행되는데요. 코리아 보드게임즈 부스에 돌팔이 약장수 대결을 체험할 수 있게끔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룰에 대해서 나는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구입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월 5일과 6일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진행하는 보드게임 페스타에 참여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크루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룰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